네, 학생 여러분, 지역 단어 문제풀이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반만,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간 해안 지형까지만 일단은 같이 풀이를 해 볼게요. 자,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땅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두 가지 힘이 있었죠, 여러분. 지구 내부의 힘과 지구 외부의 힘 기억나세요? 지구 내부의 무엇이? 핵에서 발생하는 열과 에너지가 멘트를 움직이게 하고 그 위에 있는 지각을 움직이게 한다. 뭐 솟아오르게 융기할 수도 있고, 가라앉게 침강할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고, 뚝 끊어질 수도 있고. 네, 이제 요런 것들이 또 하나 있었죠. 화산. 해 가지고 요런 것들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었고요.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물과 공기를 순환하게 해서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강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흘러가고 하면서 일어나는 침식, 깎고 운반하고 쌓이고 풍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형 형성 작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라고 해서 딱 봐도 지구 내부의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 내부니까 여러분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각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구부러졌다가 끊어졌다가 폭발했다가 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습곡 구부러진 거죠. 단층 끊어진 거죠. 융기 솟아오르고 침강 가라앉았고, 여긴 없지만 플러스 하나 더 화산 폭발하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2번도 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나라고 쓰여 있는 여기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형 형성 작용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강 흘러가고 하는 이것이 지구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형 형성 작용이 되겠죠. 가작용으로 산맥이 형성되었다. 여러분, 산맥이 형성되려면 이제 그 지각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솟아오른다든지 끊어져서 높은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맥이 형성되려면 뭐 비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지구 내부 힘에 의한 어떤 지각 변동이 더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가작용을 통해,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뭐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고 바다의 움직임을 계속 맞고 이런 것은 지형의 높낮이를 작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깎으니까. 깎아서 운반해서 어딘가에 쌓으면 지형이 점점 높았던 곳은 깎이고, 깎인 물질들이 낮은 곳에 쌓이고, 이러니까 고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가도 틀렸습니다. 해안 지형, 이건 바닷물의 어떤 여러 가지, 바다가 뭐 깎거나 바다가 쌓거나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구 내부가 아니라 지구 외부. 그죠?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고 바다의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 지구 외부 가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빙하 바람 물에 의한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딱 그림만 봐도 가죠. 가와 나 두 힘이 함께 작용하여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지구 내부의 힘과 지구 외부의 힘이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높아지게 하고 깎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번에 5번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용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서로 다른 지각판이 미는 힘을 받아서 이 부분이 솟아오르고 막 이제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습곡. 자, 여기는 이렇게 받는 힘이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뚝뚝 끊어졌어요. 단층. 그러니까 습곡과 단층이니까 얘네는 지구 내부예요, 외부예요? 지구 내부의 힘. 그죠?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힘을 받은 거잖아요. 침식 운반 퇴적은 여러분 지구 외부의 힘이죠. 땡. 비, 바람, 빙하, 이것은 지구 외부의 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땡. 지구의 외부의 힘이 작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거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이미 써놨죠. 땡. 산지, 고원, 골짜기와 같은 지형을 형성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지도 만들어지고 고원도 만들어지고, 사실 뭐 골짜기는 뭐 이런 거 자체가 지구 내부의 힘이 100% 혼자 만드는 건 아니죠.
뭐 지구의 외부의 힘도 이런 산지의 변화, 고원의 변화, 골짜기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각의 움직임, 지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4번 되겠습니다. 암석이 부서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은 풍화 현상이고 이것은 지구 외부의 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 그래서 3번에 4번 되겠습니다. 조금 지고 갈게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가와 나산지. 여러분 가산지는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지금 다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점선. 우리 교과서에서 체크했던 거. 선생님하고 교과서에 동그라미랑 별표랑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가 뭐예요? 가가 신기습곡산지고 나가 고기습곡산지고 얘네는 둘 다 지금 습곡산지인데 뭐예요? 서로 다른 그 판이 지각판이 서로 다른 힘을 받아가지고 충돌해서 서로 밀어 올리면서 휘어지고 구부러져서 만든 산지인데 그것이 신생대에 일어났으면 신기습곡산지, 그게 고생대에 일어났으면 고기습곡산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신기습곡산지는 고도가 높고 가파르죠. 왜냐면은 더 나중에 얘가 더 최근이고 얘가 더 오래된 애죠. 얘가 더 최근, 얘는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비와 바람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고기가 신기에 비해서 낮고 완만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는 고기랑 비교했을 때는 최근이기 때문에 높고 아직 침식을 많이 받지 않아서 높고 가파르다. 그다음에 화산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여러분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최근. 얘네 지금도 미는 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랜 기간 침식을 받은 것은 나죠. 거꾸로 말했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형성의 시기는 나가 가보다 이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설명이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가 됐을 때 넘어가거나 다시 한번 듣거나 그래도 모르겠으면 학교에서 질문을 하거나. 5번입니다. 산지 지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지는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지형 관광지가 되죠. 산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 고원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높은 곳이요. 기본적으로 높은데 이렇게 평탄한 면이 있습니다. 낮고 평탄했던 땅이 전체적으로 융기하여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딱 그렇죠. 맞고. 형성 시기에 따라서 고생대, 신생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규모 산지는 길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맥 형태로 나타나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판이 충돌하면서는 맞는데 가라앉는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미는 힘을 받아서 여기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 올리고 구부러지고 휘어지면서 그림 되게 못 그리죠? 계속 미니까 이렇게 이 밀리는 부분이 구부러지고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지는 습곡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5번이 틀렸습니다. 오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산맥.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 낮고 완만하다. 고기습곡 산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되죠.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4개는 외우라 그랬어요.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4개의 이름과 위치는 외우라 그랬죠. 여기 안 들어가는 애 누굽니까? 비였습니다. 비가 우랄산맥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7번 다음 지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디예요? 어디지 얘들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자,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5번이죠? 높은 이제 솟아올라서 이렇게 평탄한 고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하천이 흐르면서 하천이 흐른 대로 이렇게 골짜기가 점점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지구의 속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융기에서 평탄한 고원면이었는데 이 콜로라도 강이 오랜 시간 동안 흐르면서 조금씩 해서 이만큼. 그래서 지금 요런 그 당시에 그 지각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옆면을 통해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지각에 의해 솟아올라 지구 내부의 힘. 하천을 따라 침식이 진행. 지구 외부의 힘. 두 가지 상호작용. 8번입니다. 산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거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 산지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겠죠. 좋은 점. 산지 지역의 인구 증가.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이제 어떤 직업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구 증가는 맞는데 농경지가 확대되지는 않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와 관련된 것이 늘어나겠죠. 틀렸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 꼭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티그. 전통 생활 방식은 아무래도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8번에 2번이었습니다. 9번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모습. 이렇게 높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군요. 에콰도르 수도의 키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어떤 나라들은 수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에콰도르의 키토, 페루의 리마, 또 어디 얘기했었죠? 볼리비아의 라파스 이런 데. 자, 그러면은 왜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높은 곳에 수도가 있느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엥? 여기죠. 4번. 1년 내내 온화한 열대 고산 기후 때문에. 예. 늘 그리지만 아래쪽은 여기 열대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너무 덥죠. 자,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그냥 봄처럼 온화한 느낌. 그래서 9번에 4번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은 알프스 산지에서는 여름에는 서늘한 산지로 겨울에는 따뜻한 저지대로 이동하며 가축을 기르는 소를 기르는 유목. 자, 셰르파가 나왔어요, 여러분. 셰르파, 네팔. 혹시 뭘까요? 셰르파는 여러분, 우리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들 그런 데를 이제 등반하기 위한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현지인 가이드였었죠. 그래서 산지 어떤 산지냐고 물어봤으니까 히말라야 산지가 되겠죠. 사진에 관련 있는 산지 지역 어딜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생겼네요. 마추픽추라고 하는 페루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래요.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 고산 도시가 발달하였다. 맞고요. 계단식 밭. 왜냐면은 이게 경사지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감자, 옥수수, 서늘하고 척박해도 잘 자랄 수 있는 맞고요. 라마와 알파카 이 그 안데스 산맥 지금 이 페루 마추픽추가 있는 곳은 사실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지를 이제 산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데스 산지에 관련된 동물 라마 알파카, 쿠이 뭐 이런 애들 봤었죠. 여러분 4번 셰르파 관광객의 짐꾼 역할 현지인 가이드 이것은 안데스 산지 아니고 히말라야하고 관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11번 4번 되겠습니다. 고대 잉카 문명의 유적지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진과 관련 있는 산지라고 하면 여러분 안데스 산지고 안데스 산지랑 관련 없는 것은 4번 히말라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애입니다. 자, 산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요 다음 문제부터는 해안까지입니다. 해안 내용까지만 일단은 할게요. 해안 지형의 형성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튀어나와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쭉 들어가 있는 곳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A에서는 해안 절벽 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파도에 많이 맞을 수밖에 없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들 나타날 수 있겠죠. 맞고요. B에는 사빈 등이 형성된다. 모래사장이 형성되죠. 왜? 파랑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이게 된다. 맞고요. A는 B보다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B는 A보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아니죠. B에서는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지금 여기가 집중, 딱 화살표로 보세요. 튀어나와 있어서 집중되고. B는 A보다 분산되는 모습.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A와 B 모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두 글자로? 해안. 13번 볼게요.
한번 써 볼까요? 여러분. A는 해식 예. B는 사빈 C는 시스택 D는 해식 동 또는 뭐 굴 E는 석호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로 이해되나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천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파도에 의해서 해안에 퇴적되었다.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모래가 파도 때문에 앞으로 해안되었다. 아니, 해안가에 퇴적되었다. 자, 여러분 13번에 뭡니까? 사빈 B가 되겠죠?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얘네 다 뭐예요? 시스텍이네. 얘 뭐예요? 사빈이네. 공통적으로 작용한 거. 얘는 파도에 맞아서, 얘는 파도가 쌓아서 관련된 거. 파랑 파도 5번입니다. 15번.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순서를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해식, 동. 얘는 씨, 아치. 얘는 시스텍.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과 같은 지형 여러분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뭐 원래는 조금 더 넓은 지형 요렇게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앞부분에 모래가 쌓이면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가 생겼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 석고. 4번이죠. 만해 입구가 이렇게 쑥 들어온 만해 입구가 사주 모래길에 의해서 바다와 분리되어 호수가 되었다. 4번 되겠습니다. 17번 갯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17번에 4번 혼자서 석호에 대한 이야기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석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위한 해안지역의 노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해안 침식을 그 모래사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생태 관광 중요하고 갯벌을 보존. 이렇게 되는 4번 한번 볼까요? 4번. 바다를 메워 쓰레기 매립용 인공섬. 글쎄요. 이거를 보존의 균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18번에 4번 되겠습니다. 19번에 주민생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는 업과 양식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해안에서 물고기 잡고 뭔가를 키우고 이게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니까 뭐 카페라든지 또 뭐예요? 음식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죠. 옳지 않게 말한 것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문제부터는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오늘은 해안 지형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빠르게 말한 것 같은데 잠깐 멈췄다가 듣기. 이해 안 되는 분 다시 듣기.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기. 네, 여러분 이제 이해고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과목도 많아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